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환호하셨습니까? 아니면 드디어 유동성의 파티가 다시 시작됐다며 샴페인 잔을 채우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착각의 늪에 빠져 계신 겁니다. 시장이 박수를 칠 때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거대 자본의 흐름을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셨나요?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단순한 1차 망정식만 믿고 소중한 자산을 던지기에는 현재 시장의 함수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금리가 고공행진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터져 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차트의 빨간불은 어쩌면 마지막 탈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불나방처럼 그 불빛을 향해 뛰어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팩트로 꽉 채워드리는 기자의 시선, 양봉희입니다. 오늘 주제 아마 다들 거꾸로 알고 계실 텐데 구독 누르고 저랑 같이 이 지저분한 겁질 한번 제대로 까보시죠. 우리는 지금 파월의 라스트 댄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동결을 이어가다 인하로 방향을 트는 순간 대중은 유동성의 축제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 현장에서 만난 100억대 자산가들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리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것은 경기가 이미 자생력을 잃고 링그를 맞아야 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시그널로 해석하더군요. 2007년 9월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시장은 환호하며 단기적인 랠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함께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보고 싶은 숫자만 골라볼 뿐입니다. 금리 인하는 곧 경기 침체의 공식적인 인정이라는 사실을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 아니 더 멀리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당시의 데이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천장을 뚫을 듯이 솟구칠 때 사람들은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막연한 인터넷 세상의 꿈에 베팅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나 인텔 같은 기업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죠. 네, 세상을 바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라는 거시경제의 파도가 덮치자 실체가 없는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열풍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사의 실적이 어마어마한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을 뒷받침하는 수요가 앞으로 3년, 5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기울기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따져보셨습니까? 그냥 남들이 사니까 지금 안 사면 나만 벼락거지가 될 것 같다는 포모 증후군의 시각이 가려진 것은 아니신지요? 과거 테슬라가 2020년에 급등했을 때 영업이익률의 변화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당시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며 폭발적인 마진 개선이 숫자로 찍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매수하려는 급등주들의 재무제표에 그런 드라마틱한 숫자가 찍혀 있습니까? 없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기도매매일 뿐입니다. 삼성전자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주라고 불리지만 정작 삼성전자로 돈 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거 2017년과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뉴스가 도배될 때 대중은 무엇을 했습니까? 액면 분할 이슈와 맞물려 너도 나도 계좌를 트고 고점에서 물량을 파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마트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그때 물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반도체라는 시클리컬 업종의 특성상 실적의 정점은 곧 주가 하락의 시작임을 그들은 데이터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실적이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바닥을 기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뉴스가 가장 화려할 때,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지갑을 여십니다. 그러니 계좌가 파란불인 겁니다. 환율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유지하다가 변동성을 보일 때 우리나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의 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그저 차트의 캔들 색깔만 보고 빨간색이면 웃고 파란색이면 울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환율의 변동성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갈 때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들이 어떤 업종을 담고 어떤 업종을 버리는지 수급 데이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율 효과로 인해 앉아서 10%, 20%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구간에서 아무런 해지 수단 없이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건 전쟁터에 방탄조끼 없이 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중의 심리는 언제나 극단적입니다. 탐욕이 지배할 때는 리스크를 보지 못하고 공포가 지배할 때는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취재하며 느낀 가장 큰 아이러니는 뉴스가 쏟아질 때 개미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호재성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할 때가 사실은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는 설거지 타임이라는 점을 왜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뉴스는 결과일 뿐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주가는 뉴스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내부 정보와 수급에 의해 선반영되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미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하고 유유히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의 라스트 댄스가 끝나고 음악이 멈췄을 때 우리는 어떤 주식을 담아야 할까요? 막연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담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 중에 기본, 바로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여전히 절대적인 금리 레벨은 과거 제로금리 시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빚이 많은 기업은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휩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즉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좀비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송 끝나고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의 이자 보상 배율을 딱 1분만 시간 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들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매도 버튼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 기업은 파월이 금리를 내려주기 전에 먼저 부도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 해자가 확실한 기업은 위기 때 더 빛납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국내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1등 기업들이 왜 위기 때마다 신고가를 갱신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단순한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용자들을 가두어 놓는 플랫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불편한 저가폰으로 갈아타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하는 힘, 즉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만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런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또한 배당이라는 안전마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 배당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덥석 물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배당 내역을 확인해서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는지,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배당을 줄인 적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배당 성향이 너무 높아서 재투자를 못하는 기업도 경계해야 합니다. 황금알을 앓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격이니까요. 현금 흐름이 우수해서 배당을 주면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를 멈추지 않는 기업, 그런 기업을 찾아서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아있는 것이 진정한 투자입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어디서 균열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문제,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지지 않은 폭탄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 철수가 돈 벌었다더라, 유튜브에서 이 종목이 대박이라더라 하는 소리에 휩쓸려 내 피 같은 돈을 태우시겠습니까?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내가 이길 확률이 51%라도 되는 싸움에 들어가야지 감에 의존한 홀짝 게임을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관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인생을 살 때는 필요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손절할 때는 칼같이 손절하고 수익을 줄 때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챙길 줄 아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력은 공부와 데이터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월의 입만 쳐다보며 도박카드 투자하지 마십시오. 파월이 춤을 멈추면 누군가는 의자를 차지하겠지만 누군가는 바닥에 나동그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달라고 입 벌리고 있지 말고 낚싯대 잡는 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방송 끝나고 지금 당장 HTS나 MTS를 켜십시오. 그리고 본인 보유한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의 부채 비율, 유보율, 그리고 영업이익률 추이를 지난 3년치 데이터로 확인하십시오. 그래프가 우하향하고 있는데 주가만 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작전 세력의 장난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열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체크하세요. 장부상 이익은 낮지만 실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흑자 부도 기업을 걸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냉혹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부를 안겨주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가혹한 시련을 줍니다. 감이 아니라 팩트로, 소문이 아니라 데이터로 승부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 쓴소리가 당장은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
훗날 여러분이 하락장 속에서도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예방주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 양봉이는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사당발임 같은 위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쓰더라도 시장에 뼈를 때리는 팩트만을 날카롭게 도려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경제기자의 숙명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정신이 번쩍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스스로 공부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겠다고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투자가 도박이 아닌 과학이 되는 그날까지 팩트로 꽉 채운 경제브리핑 양봉인의 돈방석의 양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